유닉스 시스템의 트레이스 라우터가 발신지에서 목적지까지 패킷 전달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프로토콜은 뭐냐 이건데, 자, 우리가 트레이스 혹은 트레이스 라우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 자, 기본 강의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트레이스 라우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IP를 추적해 보죠. 자, 우리가 이제 I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또 P2P를 통해서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웹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IP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 IP라는 것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죠. 한 군데에서 거쳐오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특별한 컴퓨터를 내가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공격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의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공격자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나인 거 아니야? 여기 중간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이 있겠을까요, 그죠? 네트워크가 여러 개로 다 연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컴퓨터, 내가 인터넷을 쓴다는 건 내가 미국에 있는 거라든지 저 독일에 있는 거라든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두 개의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가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는 네트워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경유지가 존재하는 거고 바로 라우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즉 교환기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가용을 몰고 갔을 때 거쳐가는 교차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 교차로, 4차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 교환기지. 그 교환기 교차로에서 올라가면 빨리 가, 올라가면 빨리 가 해서 차를 보내준 거 있다면 그게 뭐야? 라우터죠. 교환기 안에 존재하는 게 라우터라고. 물론 지금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장비로 구축이 됐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엄청난 라우터들을 통해서 교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들이. 그러면 여기도 IP가 존재할 거고, 여기도 IP, 여기도 IP, 여기도 IP, 여기도 IP, 여기도 IP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 IP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레이스 라우트입니다. 특정 서버로 내가 갔으면 이 경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유지를 확인해 본다. 우리가 핑이라는 거 있었잖아, 핑. 얘가 만약에 네이버야. 그럼 핑하고 네이버 여기서 썼다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딱 보여주죠. 연결이 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트레이스 아웃으로 하게 되면 패킷을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보내요.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을 쓰게 되면 패킷을 몇 개 보낸다? 하나, 둘, 세 개를 보내는 거야. 세 개를 보내고 갈 때마다 도착하는 경유지마다 여기 왔어, 여기 왔어. 패킷을 되돌려줍니다. 신호를 해주는 거죠. 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갔다가 돌아왔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트레이스 라우트는 세 개의 패킷이 여기에 들렀다가 정보 보내주고, 여기 들렀다가 보내주고, 여기 들렀다가 보내주고, 여기 들렀다가 보내주고, 경유하는 곳마다 다 보내줘. 패킷 세 개를. 그러니까 패킷 도착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형태의 패킷의 정보를, 세 개의 정보를 보고서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 상태구나, IP들이 어떤 것이 있구나, IP 중에 가린 IP는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트레이스 라우트. 봅시다. UDP 패킷으로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전달하며 패킷이 거치는 모든 IP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TCP를 이용한다? 아니야. UDP를 이용한다는 거야. 실내 그냥 보내면 끝이잖아. 신호만 오면 되는 거지. 뭐 서로 세션을 정해가지고 서로 데이터 너 맞아? 맞아. 그래 알았어? 서로 이렇게 서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대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스트하는 건 안 되면 또 보내면 되는 거니까. 절대 TCP를 쓴다 그러면 안 돼.
트레이스 라우트면 UDP, ICMP, TTL을 이용하여 IP 주소를 출력한다. 정보 이용하는 거 세 가지가 아닌 건 뭐냐? UDP, ICMP, 그 다음에 TTL 세 가지 정보를 다 이용한다. 특히 세 개의 패킷을 쓴다. 하나의 패킷을 쓴다 그러면 틀려. 세 개. IP 세 개의 TTL, Time to Live 다 적어낸 시간.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 공격 대상의 컴퓨터 IP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 대상 컴퓨터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정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 정보를 알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IP를 알았어. 얘가 공격형이야. 얘가 보내면 되죠. 트레이스 라우트로. 그럼 이 IP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속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죠. 공격자는 공격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위에서 공격하는 거 많기 때문에 대부분 트레이스 명령으로 경로되는 패킷은 매번 그 경로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바뀌는 거죠. 자, 자동차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낸다고 했을 때 혼자 가면 뭐 문제가 없지만 어느 무슨 결혼식장을 갈 때 한 20명의 친구가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차를 나눠 타서 10대가 간다고 가봐. 그러면 10대가 그대로 쭉 따라가나? 가다 보면 같이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뭐 신호단지 뭐 속도 차이 때문에 막 흩어져서 결국은 막 다른 곳에 나와서 결국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킷도 마찬가지인 거야. 목적지가 같은 패킷이었어도 중간에 교환기를 경유하는 게 항상 똑같은 경로를 가지 않아. 다시 말해 똑같은 라우트를 경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라우트가 고정으로 가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경로 추적이 되게 쉬워. 그런데 매번 바뀌는 게 일반적이니까 바뀔 때는 경로 추적을 그냥 어리 짐작만 할 수 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으면 찾아내기 쉽다. 하지만 고정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자, 출력을 했어요. onepasseed.com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트레이스를 싹 쏴봤어. 패킷이 3개 날아가죠. 쭉 나갑니다. 시간 차이가 있죠. 패킷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시간 요 정도라고 본다면 여기는 이제 외국 쪽이야. 여기 우리나라 쪽이고. 뭐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맥시멀 홉수가 30개라는 것은 30번 있다는 얘기잖아. 이 거쳐가는 게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라면 6이 써 있을 텐데 30 써 있다는 건 중앙 경유지가 30개라는 거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교차로가 몇 개? 30개 있다는 거야. 거기 라우트가 30개가 있다는 거지. 그 IP를 쭉 쓴 거예요. 쭉 나오죠. ms, millisecond,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 뭐 스케이트 동계올림픽 같은 거 보면 몇 초 차이 때문에 승부가 달라지죠. 1000분의 1초가 1ms예요. 1ms.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IP들이 쭉 보여지니까 내가 이제 일반적인 거 썼지만 이게 공격형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 번호가 뭐 그래서 특별하게 203.11.554.105가 공격형 IP다. 내가 메일을 보거나 웹서버를 봤더니 로고 파일을 봤더니 이 IP가 공격 파일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 공격 파일에 대한 IP를 딱 쳐봤더니 혹은 도메인을 쳐봤더니 쭉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그 IP를 가지고 어디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 사실 쳐보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은 어떤 그룹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지는 게. 내비게이션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면 대강 길을 알잖아. 한국 사람이면 여기가 광주구나, 여기가 목포구나, 여기가 강원도구나 이런 지역을 알 수 있잖아. 이쪽에 속해 있는 거구나. 이게 막 그런 지역으로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는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지. IP를 보고. 그래서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은 방화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차단을 시킨 거죠. 핑 정보를 아예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별표를 이렇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onepasseed.com 혹은 IP 주소로 이제 공격형 IP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30홉스라는 최대 홉수. 그러니까 요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맨 끝에 맨 마지막에 30이 무슨 수를 말하는 거냐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홉스가 답이 되겠죠. 뭐 컴퓨터 개수, 사용자 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홉스는 라우터, 경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저번에 실행한 컴퓨터는 IP는 이거고 라우터는 요거이다. 3개의 패킷 전달하고 되돌아오는 시간은 모두 1ms다.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설명하고 라우터 IP 주소는 이거이고 3개의 패킷을 전달한 후에 되돌아오는 시간 각각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결과를 보고 이걸 보여주고 내가 뭐를 말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출제를 그렇게 하기는 이걸 표현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니까 트레이스 라우터에 대한 설명 있죠? 이거. 3개의 패킷을 쓴다. UDP를 쓴다. TTL과 그다음에 UDP와 ICMP 프로토콜을 쓴다. 즉 핑 같은 정보를 쓴다는 그런 정도에 대한 설명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트레이스 라우터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UDP 프로토콜을 씁니다. 우리가 TCP라고 하는 것은 쉐이크 핸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신뢰적인 형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나 이 연결형 프로토콜이죠, TCP는. 그러나 UDP는 비연결형이란 말이죠. 그냥 세션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끝이야. 빠르고 간단하고 신뢰적이지 못한 UDP 프로토콜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TCP는 절대 아니야. 우리가 트레이스 라이터는 데이터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패킷이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추적하고 시간이 어떤 건지 이용하는 UDP를 쓰는 거지 TCP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정확히 물어본 문제입니다. 두 번째.